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그룹주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요. HLB가 일단 오늘 3%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HLB 제약은 5% 상승해서 끝났고요. HLB 생명과학은 여기 8,750원 1.3% 상승한 가격대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HLB 생명과학은 어저께 HLB 제약이나 HLB에 비해서는요. 하락폭이 상당히 조금 덜 나왔습니다. 뭐 13% 정도 떨어지는 구간에서 끝났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HLB는 일단 하한가 마감이 됐지만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예요. HLB가 떨어지는 구간 있죠? HLB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FDA에 대한 이 판매허가 신청이 나올 것을 기대해서 올라간 부분은 다 반납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시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런 구간에서 또 생긴 겁니다. 보세요. HLB 테라퓨틱스. 그렇죠? 자, 내용 보시면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2% 상승해서 끝났고 오늘 11% 정도의 반등 구간에 있었는데 어저께 하락한 구간, 그렇죠? 하락한 구간이 거의 1월 달 가격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까지 하락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HLB가 주는 여러 가지 영향력 있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빠르게 다 소진이 될 겁니다. 그렇죠? HLB는 더 이상 시장에 뭐 큰 이슈를 불러 일으키거나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기대감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 내용을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이미 다 빠졌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하고 뭐 항서제약에 뭐를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진짜 너무 어렵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격을 보면서도 보유기간 있잖아요. 이 보유기간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보유기간에 대한 생각을. 보유기간에 대한 생각이나 이 그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보유기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매매하는 과정이 진짜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대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없어지려면요. 실적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돼요. 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뭐예요? 어느 정도까지 숫자를 찍었느냐예요. 근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 뭡니까? FDA에 대한 신청, 재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발생한 거죠. 눈높이가 낮아진 겁니다. 주가가 낮아진 만큼. 근데 그런 부분을 어디부터 먼저 반영시킨 거예요? 가격이 먼저 반영시킨 겁니다. 여기서 항서제약에 대한 내용, 여기서 공시했다, 뭘 했다, 그리고 비모가 뭐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아무리 따져본다 한들 이런 내용이 원인 파악이 이거였구나, 여기까지 보고 끝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해야 돼요. 다음 단계를 뭘 밟아가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우리가 꾸준하게 막 보면서 HLB를 포함해서 뭐 다른 종목군들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를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재신청 뭐 나온다 무조건 오른다 이런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딱 기술적인 내용으로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요. 항서제약이 온다, 급락 벗어난 HLB 그룹주,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진짜 저는 뭐 항서제약이 온다 이거 그냥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자, 내용 보시면 21일 오전 10시 20분 HLB는 전일 대비 1.9% 내린 46,500원을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간 생명과학, 그쵸?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2에서 3%가량 내리고 있는 반면 HLB 테라퓨틱스는 7%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바이오스텝, HLB 제약 등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다. 쭉 보시면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렐리주맙, 간암 신약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보완 요구 서한 CRL 그쵸 수령한 이후 2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나타냈고 밑에 쭉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오겠죠. 이제 항서제약이 CMC 문제를 파악하면 언제까지 제어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 HLB 고위 관계자는 항서제약의 최고 전략 책임자 VIP 2명이 HLB 바이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날 입국한다. 내일이죠. 이때 항서제약의 CMC, 그쵸? 제조 공정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별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감이 없어졌다. 하지만 다시 재승인에 대한, 그쵸? 그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작점이
나왔다는 거죠. 빠르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동안 발생했었던 기대감은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자고요. 근데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건 무조건 가격이다. 가격은 무조건 더 빠릅니다. 자, 고가 구간에서도 보면 그래요. 13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고가를 낮췄고요. 낮추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쵸? 고가를 지속적으로 낮춰가면서 뭔가 조금 이평선의 이 수렴하는 구간 이런 부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고가가 낮아졌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주가가 조금 약간 조금 그런데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하락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는 자, 고가에 대한 이격이 발생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은 어디까지예요? 거의 한 100% 정도 상승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장중에 빨리 올라갔다가 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재룡사도 어때요? 확인하고 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언제 샀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 샀기 때문에. 그쵸? 그랬을 때 35% 정도의 수익을 제가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물론 모든 종목군들을 뭐 며칠 만에 30%씩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진전기나 그런 종목들, 그쵸?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고, 뭐 2%, 1%도 수익 났다가 13%도 수익 나고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봐야 되는 내용은 무조건 가격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뭐 여기 최근에 보면 뭐 대한전선 뭐 이런 종목들 보잖아요. 그러면 대한전선, 자 내용 보세요. 25% 며칠 안 걸렸습니다. 이거 이제 내일 매도 구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HLB가 제가 많이 올라가면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왜? 이평선이 저 위에 있으니까 최소한의 이격 조절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이평선을 올라가서 다시 돌파할 거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재정비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고요. 그 재정비하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느 타점에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고,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제가 매매하는지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격을 추적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겠죠. 그러면 그 가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동평균선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지금 어때요? 아직까지 정배열 구간에 있다. 먼저 주가가 하락한 종목군들, 뭐 생명과학이나 그런 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역배열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20일 이평선 이상 올라가기 어려워요. 20일 이평선은 급락했기 때문에 빠르게 떨어질 겁니다. 60일 이평선보다 더 빨리. 근데 빨리 올라가면 빨리 올라갈수록 반등에 대한 폭이 크기 때문에, 그쵸? 가격에 대한 이해 진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항서제약에서 VIP가 온다 이런 것들, 절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통과되겠다 많은 이야기가 내일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쵸? 모두 다 장시작 전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자, 다른 종목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HLB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제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쵸? 실시간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링크를 다 보내드릴 테니까 입장하시면 되고, 이렇게 제가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HLB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HLB의 단기 보유 전략이라는 건 2주 동안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효율 높은 매매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 높은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다시 한번 더 중요한 건 HLB만의 실시간 타점, 그쵸?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그쵸? 이슈가 됐었던 게 사실인 만큼 루머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기대감이 발생을 했다. 재승인을 받기 위한 재신청이라는 새로운 기대감이 발생을 했고 그 구간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격 조절 구간만 보더라도 주가는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다. 거기서 우리가 재정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간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잡을지,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구간으로 내가 분류할 수 있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